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수학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등비 수열이 나왔는데요. 자, 등차 수열이 있고 등비 수열이 있죠. 등차 수열은 어떤 일정한 수가 계속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그렇죠? 그런 이제 관계를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등비 수열은 이제 일정한 수가 곱해지거나 나눠지거나, 이런 이제 규칙을 이제 발견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인데요. 자, 등비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자, 첫째 항부터 n항. 이런 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뭐 어려운 문제들은 뭐 두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뭐 세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1항까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조금 이제 그 합을 구하는 그 범위를 조금씩 이제 조정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렵게 보일 수가 있는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니까 이거는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 합을 이제 SN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 항은 AN이라고 하고요. 합은 SN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S가 이제 합계, 썸에서 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SN이라고 하는데, 자, 조건이 이제 주어졌어요. S4에서 S2를 빼면은 3A4가 나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S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S4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첫째 항부터는 항상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첫째 항이 이제 A1이면 보통 A1은 이제 2를 생략을 합니다. 그냥 A라고 쓰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A1, A2, A3, A4 요거를 다 더한 게 S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S2는 A1 더하기 A2 두 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했더니, 즉 S4에서 S2를 뺐더니 3A4가 나왔대요. 일단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A5는 4분의 3이래요. A5는 이제 다섯 번째 항이죠. 다섯 번째 항. 자, A1 항, A2, A3, A4, 그 다음에 A5였죠. 근데 요거는 이제 4개를 다 더한 거고, 요건 2개를 더한 거고, 요거는 다섯 번째 항이 4분의 3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단순하게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A1이 있고, 자, 나열하면 이렇게 되죠. A2, A3, 그쵸? A4, A5,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계속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거죠. N항까지, 그쵸? N항까지, AN까지. 이걸 다 더하기로 연결하면은 SN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더하기로 연결하면 A1, A2, A3, 땡땡땡, AN까지 이걸 다 더하면 SN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규칙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의 일반 항은, 자, AN이라는 것은 일반 항이 A, R, N-1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A는 초항이에요, 초항. 처음 항이 되는 거죠, 처음 항. 처음 값. 그리고 이 R이 이제 공비예요, 공비. 즉, 일정한 수로 곱해지거나 나눠지는 수를 공비라고 합니다, 공비. 그리고 여기 이제 n승이 있을 때, n이 있을 때 n-1승까지. 왜냐면 이제 여기 초항이 하나 있으니까 요거 하나하고
n-1개를 더하면 n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1승이라는 거 그거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게 SN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등비수열에서. 자, 공비가 이제 R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R. 물론 여기 R이 1보다 작을 때는 1-R이 되고요. 만약에 R이 1보다 크다. 그러면 R-1로 해도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공비가 보통 이제 -1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 공비가 되는 그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R을 이제 우선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초항은 그냥 A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쵸? 예, A라고. 1-R에 N승이 됩니다. 요거 이제 R-1로 바뀌었으니까 초항은 그대로고 R에 N승 -1 이렇게 되죠. 단 이제 항상 분수가 나오면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단서를 꼭 달아줘야 돼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모가 0이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R이 이제 1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R이 1이면 A1, A2도 똑같이 A1하고 똑같이 되죠. 그렇죠? 자, 이거 이제 A라고 할게요. 얘도 A가 되고, 얘도 A가 되고, 이런 곱하나 말하니까 A가 된단 말이죠. A, 그렇죠? 그러면 N이 몇 개, A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N개가 있는 거죠, N개. 그렇죠? 근데 이걸 다 더하면 NA가 돼요. AN이라고 해도 되고요. AN으로 해도 되고 NA라고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단 R이 1일 때,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R이 1이 아닐 때는 이 공식을 쓰는데요. R이 1일 때는 이런 곱하나만 하니까 A가 N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NA, AN 뭐 이런 식의 이제 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이 공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조건으로 나오는 문제들은요. 쉽게 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초항이 얼마고 또 공비가 얼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합을 구해라 하는 이제 그런 단순한 문제들은 이제 이 공식으로 쓰면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물어보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A1, A2. 그쵸? A1하고 A2를 더한 거. 요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일 수 있어요. 초항하고 두 번째 항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이 S4하고 S2를 구하려고 이 공식을 쓰게 되면요. 이 공식을 쓰게 되면은 미지수가 벌써 몇 개 나와요. 여기 초항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도 않죠. 그쵸? 그럼 얘도 미지수가 되는 거고, 공비도 당연히 지금 모르니까 미지수가 되는 거죠. n도, 여기 뭐 4, 2,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미지수가 A, R 두 가지가 나오니까 조금 이제 계산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학 문제 푸는 거 뭐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복잡하게 돌아가서 풀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험을 전제로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방식으로 굳이 풀 필요는 없다. 복잡한 방식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또 선생님의 역할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공식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공식은 기본적인 거예요. 공식을 모르면은 말 그대로
문제에 대한 어떤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 공식을 쓰든 안 쓰든 기본적인 공식은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S4라는 것은 A1부터 A4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죠? S2는 A1하고 A2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로만 생각하면은 미지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A 하나. 근데 요걸로 쓰게 되면 A도 나오고 R도 나오고 미지수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것보다 미지수가 하나인 게 훨씬 빨리 풀리겠죠. 그렇죠? 거기에 착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게으른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게 어쩔 때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창의적인 사람들은 조금 게으른 성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발명왕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명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공식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방법도 찾아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떤 사고를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 적어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A1에서 A4까지 더한 거를 A1에서 A2까지 더한 거를 빼라는 얘기는 얘 두 개가 빠지는 거죠. 그쵸?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이 두 개가 빠지잖아요. 이 두 개가 빠지죠. 그럼 얘만 남는 거예요. A3, A4. 다행히도 여기 A4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문제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A3, A4가 3A4가 되는 거죠. 그렇죠? 3A4. 그렇죠? 자, 그러면 A4를 이쪽으로 보내면 2A4가 되죠. 2A4. A3 그대로 써주고. 자, 그러면 A4하고 A3와의 관계는 2분의 1 곱하기 A3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 등비 수열에서 이 공비의 역할이 뭐냐면요. 어떤 일정한 수를 곱해서 그 다음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A3가 뭔지는 몰라요. A3가 뭔지 모르는데 2분의 1을 곱했더니 A4가 나왔대요. 그러면 얘가 공비라는 얘기죠. 얘가. 그렇죠? 얘가 공비라는 얘기. 선생님 이거 하나만 갖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조건이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딱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등비수열이라고 이미 단서를 딱 달아놨으니까. 그쵸? 만약 그런 말이 없었으면은 이게 등비수열인지 등차수열인지 또 막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다 관계를 조사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공비 같구나. 이렇게 이제 딱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공비 R. R값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A1, A2잖아요. 그럼 요거 A1, A2는 자, A1은 A하고 똑같이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A2는 자, A2 한번 보세요. A2는 AR이 되겠죠. AR. 그쵸? AR. 자, 두 번째 항이니까, 자, 여기 N 대신에 2를 집어넣어봐요. 2 빼기 1이니까 1이죠.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1은 이제 쓰나 말하니까 A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A 값 알고 R 값 알면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R 값은 벌써 이미 알았죠. 2분의 1이라고. 그럼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건 뭡니까? A 값만 알면 되는 거죠. A 값은 이제 여기서 요 단서에서 이제 확인해야죠. A5가 4분의 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A5가
A5가 4분의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비를 아니까 A5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A, R의 4승이죠. 그쵸? 근데 R은 이제 우리가 이제 2분의 1이라고 알았으니까 2분의 1의 4승은 16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16분의 A가 됩니다. 그쵸? 요게 4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쵸? 또 이제, 뭐 이쪽으로 이제 뭐 이항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약분하면 되죠. 분모가 16하고 4니까 4로 약분하면 1이 되죠. 그쵸? 또 이 분모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A는 4 곱하기 3이 돼가지고 12가 된다. 이거죠. 12. 자, 그럼 이제 A값 알고 R값 알았으니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얼마입니까? A가 10이고 그리고 자 1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답은 28. 자, 본의 아니게 6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 공식이 있지만 이 공식으로 안 풀어도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공식대로 이제 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문제고 공식의 성질을 잘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훨씬 조금 더 단수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썼잖아요. A1, A2, A3, A4,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써가면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S4라고 하면은 막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물론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게 우리가 딱 시각적인 효과가 S4라고 하면은 이게 뭐지? S2가 이게 뭐지? 한 번은 막혀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딱 보면 A1에서 A2를 빼면 되겠구나. 응? 그럼 A3하고 A4만 남겠구나. 여기서 이제 발상의 전환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자체를 이런 식으로 풀게 되잖아요. 그럼 1-R, 초항도 몰라, R도 몰라.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S4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자, 1-R, A, 1-R의 n승이잖아요. 여기서는. 그쵸?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n-1승이죠? 여기는 n승이에요. 요거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S4니까 R의 4승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1-R A S2니까 1-R 제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분모는 1-R로 이제 통분이 되니까 1-R 4제곱에서 1-R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식이 있지만은 이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항상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은 진짜 게으른 사람처럼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기도 하고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택시를 타기도 하고 또 자가용을 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부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방법만을 고집하고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머리를 쥐어짜서 어떻게 하면은 쉽게 풀 수 있을까? 이걸 자꾸 연구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거를
쉽게 만들어주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쉬운 거를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한이 끝이 없습니다. 한이 끝이 없어요. 근데 공부란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물리가 트이게 되면요. 그 뭐라고 말할까요? 복잡한 것들이 되게 단순하게 보여요. 그런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 복잡한 것들이 그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술술술 풀리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물리가 트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성적도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제 이렇게 뭐 기본적인 것들 하나하나씩 이제 외우면서 하다 보면은 좀 더디게 나갈 수도 있어요, 진도가.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이게 폭발력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물리가 트인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일정한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공부 쪽으로 더 나가는 사람은 진짜 공부 쪽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사회생활 한다 그러면은 그런 방면으로 또 자기 발전을 또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추구하는 공부는 이런 겁니다. 쉽게 어려운 거를 쉽게 풀어주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최대한으로 단순하게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순하게 쉽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공부가 훨씬 재미있어지고 또 성취도도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